시청자분이 그 지금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세금 정책이 답답한데요. 안 교수님한테 가장 점잖으시고 가장 확신이 높으시기 때문에 과거에 또 한국경제신문에 실온 칼럼을 쓸 때도 인상력 있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 그 바람이 있고 정책 조언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답답하게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 말고 내년에 그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려냐,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건 그렇고 가지고 있냐 아니냐 이런 좀 질문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 점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하실지 모르지만. 네네. 글쎄요, 제가 뭐 부동산 전문은 아니고 저는 아무래도 자본시장이 이제 제 전문 분야인데 네네. 부동산 쪽을 보게 돼 버리면 이게 뭐 전문성을 떠나서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어떤 시청자분께서 내가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야 되느냐 그만큼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네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제가 일률적인 대답을 드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분이 네, 네. 이제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사셨는지 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현재 양도세가 있고 취득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집을 팔게 돼 버리면.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양도세를 얼마를 내시게 될지 그거는 이제 보유 기간 및 그다음에 다주택자냐 1주택자냐에 따라 또 다르고 또 다주택자라도 2주택자냐 그 3주택 이상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다 다르니까 이래도 양도세율 그만큼 내시고 그럼 현금을 가지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딘가 다른 집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나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이번에 그냥 내가 기존 집을 갖다 매각한 다음에 나는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계실 거야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다른 집을 사신다 그러면 또 취득세가 최근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비용을 다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사시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사실 가능성이 있겠느냐? 네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대신 이제 보유세가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그 보유세는 분명히 낮아질 테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제 배당 수익을 보고 생각하는 경우랑 그다음에 이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본 차익을 보고 하듯이 우리가 거주를 한다 그럴지라도 보유세라는 그 매달 또는 매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실 보유세라는 것이 정부에 내는 월세 개념이잖아요. 그거랑 네, 비슷하잖아요. 그 월세로 그렇게 내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걸 높게 하면서 내가 살 필요가 있겠느냐. 약간 좀 지금 현재 집보다는 낮아지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걸 판단을 하셔야지 될 텐데 네. 자 근본적으로 집 가격을 제가 정부가 지금 정책으로 잡을 수가 없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네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 미시 정책을 많이 쓰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민간 주택 공급량이 지금 아파트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지금 공급을 늘린다 그래가지고 바로 집값이 그러면 떨어지겠냐. 그건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기대감을 준다는 것이죠. 이게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공급량이 이만큼 늘어난다 그래 버리면은 그때는 집가격이 더 갈 수 없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게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대단히 그 공급량을 갖다가 늘리는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게 되면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그 정책이 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집값이 하락한다고 저도 집값이 하락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폭락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네네. 과거 그 금융위기 이후에 MB 정권에서 한 20% 정도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 그 정도가 제가 볼 때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길 원하는데 지금 현재 정책으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네.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강남에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글쎄요.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이번에 가지고 나오는지를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답을 내리시지 않겠지만 아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어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질문해 주신 시청자분의 지금의 고민 사항이 아마 풀리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을 비롯한 이런 쪽 금융 상품으로 간다면
교수님이 내년에 부동산도 좀 현 정부 입장에서는 잡기가 좀 쉽진 않지 않느냐. 그럼 정책적 요인으로 봅니까? 구조 변화로 봅니까? 그거 좀 분해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 두 가지가 다 지금 뭐 합친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급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랑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공공임대나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공공임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 이것은 이제 복지 정책으로 봐야 되는 네.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정책은 그 민간들이 원하는 식의 그 주거 형태를 즉 아파트를 갖다 공급하는 형태로 해서 수급을 맞춰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거의 복지 정책은 있었는데 주택 정책 이게 제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미스매치가 생겨버린 거죠. 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집이랑 공급되는 주거 형태랑 이게 서로 미스매치가 발생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됐던 거고요. 거기다 이제 뭐 저금리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불을 붙여버렸고 또한 이제 그 세금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세금을 갖다 하게 돼 버리면은 수요를 낮추더라도 가격은 올라가 버리는 예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양도세 같은 거죠. 양도세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가격에 이게 전이돼 버리기 때문에 즉 공급 곡선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좌측으로 이동시키면서 가격을 갖다 높여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간 건데 저는 사실 동학개미를 볼 때마다 굉장히 좀 가슴이 참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동학개미들을 주도 세력이 20대, 30대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인데 이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부의 분배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예를 들어 X축이 이게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는 거랑 Y축을 갖다가 우리가 본다 그래 버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Y 절편값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즉 이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부동산을 살라 그래 버리면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집을 갖다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뭐 평수를 늘려간다 그러면 그게 뭐 직선이든 곡선이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절벽가슴이 너무 높여놔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부분. 내가 돈을 갖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저축하고 아끼고 이래가지고 뭐 한 1, 2억 정도 모으면은 거기서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한 3, 4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꿈이 지금 없어져 버렸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이 지금 8억을 넘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출을 낀다 그러더라도 사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갖다 모아가지고 4억을 모은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점프를 해서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 위에 Y 절편값이 있는데 제가 점프를 해서 그걸 잡아야지 올라탈 수 있는 거지 저걸 아예 잡지도 못하면 올라타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올라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뭐냐 내가 근로소득을 저축을 해서 저걸 잡아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이나 과거에 비트코인에 한때 갔었고 최근에 이제 주식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슬픈 투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결과적으로 나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순효과는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부동산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을 좀 분산시켜주고 좀 선진국형으로 금융자산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본시장에 그 종사하는 뭐 저는 학계에 있습니다만 저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그 신뢰성을 갖다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거기에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 규제를 하고 있는 뭐 정부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이런 모든 그쪽에 관련된 참여자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갖다 한 단계 높여놔야 되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장기 투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하라 그래 버리면은 잘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묻어도 수익률이 안 나올 때가 많으니까. 예, 이런 신뢰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만약 그것만 된다 그래 버리면은 부동산에 몰려가는 자금을 갖다 이쪽으로 우리가 이전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동안 최 부회장께서도 강조했습니다는 너무 한국의 재테크가 부동산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올해를 계기로 해서 이 부동산 부분의 비중이 낮춰지고 우리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비롯한 금융자산의 비중을 구조적으로 이게 7대3 원칙 이런 걸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뭐 주식이 최고다. 뭐 제가 증권시장에 근무 또 경영을 하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이제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평안한 노후, 또 경제적인 안정. 사실 주식도 그런 어떤 목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분을 얘기한 거죠. 배분은 한 세 가지로 늘 얘기를 하죠. 시기적인 분산, 시기. 뭐든지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품을, 자산을 분산하는 거죠. 상품을 분산하는 거죠. 그 상품이라는 게 이제 좀 더 크게 얘기하자면 국가를 분산하는 겁니다. 예, 글로벌 분산을 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상품, 국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식 시장을 가지고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가지고 보면 너무 쏠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또 내후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코로나에서부터 아까 여러 가지 금리, 환율 등등 모든 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아마 그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잘 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회와 리스크가 양존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해왔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좀 많이 예. 현 정부를 좀 의식하시지 않냐 하는 개인적 농담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증시 쪽으로 이렇게 금융자산이 부동산에 재편된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증시 쪽으로 머니 무브 현상이 되면서 지금 현 정부가 흑수고 대하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래서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을 저도 뭐 그 정부를 꼭 의식한 게 아니고 네네. 사실은 이 금융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로 이제 은행, 커머셜 뱅크라고 할까요? 이제 시중은행, 상업은행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민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느껴본 이제 당국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물론 개발 경제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금융의 큰 축으로 은행들의 역할, 금융 지주의 역할, 지금 뭐 은행들의 역할이 컸죠. 근데 아까 그것도 균형입니다. 균형. 어떻게 보면 배분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시기적으로 개발 경제 시절에 이자가 높았던 그런 어떤 시절들, 코 묻은 돈도 모아서 저축해서 투자해줬던, 대출해줬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는 금리도 바닥이다, 성장률도 낮다. 그럼 어딘가에서는 생산성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자본으로 말하자면, 돈으로 말하자면 모험 자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면 하려다 보니까 규제가 많은 거예요.